자영업자 초비상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일 이제 여러분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4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3일 후면 5인 이상 사업장에는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2021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다가 1월 27일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5인 미만, 그러니까 직원이 4명 이하인 경우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시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5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들도 5인 이상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소기업들도 5인 이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기업, 소기업, 심지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어떻게 하든 인건비를 줄이고자 직원들도 내보내는 상태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직원들도 계속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라. 이거 여러분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매뉴얼도 갖춰야 되고요. 또 인력도 뽑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이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데 이게 바닥 제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물이나 염색이나 이런 쪽 말입니다. 5명, 6명이 일하는 데가 부지기수거든요. 여기에다가 안전관리자 하나를 뽑아? 그게 또 임금을 줘? 그리고 매뉴얼을 갖춰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란 말이냐, 저는 그 생각밖에 못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심지어 나라가 나서서 직원을 자르고 가게를 접으라는 소리 같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법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무조건 돈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라, 여기에다가 2조 자금으로 확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진짜 썩어 빠질 정도로 많은가요? 돈 없습니다. 세금이 안 거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너네 하지 마, 그냥 놔둬, 이런 뜻이지 어떻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와장창입니다. 무너지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와장창이냐,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만약에 사망사고가 생겨요, 사망사고 아니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겨요, 아니면 급성 중독이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정도 발생을 해요. 급성 중독은 식중독이 날 수가 있어요. 식당 같은 데는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러면 그 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닫아야 되죠. 그 중소기업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 닫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은 벌금이 10억 원, 법인은 벌금이 50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법인대로 벌금 맞고 개인은 개인대로 벌금을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버텨요. 심지어 감옥도 가고 벌금도 엄청나게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벌금 낼 돈 없으면 감옥에 더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사망, 사고 말고도 이게 부상자가 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려서 적어도 말입니다. 뭐 3명 이상이 걸렸다. 1년 안에요. 그러면 보세요. 형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난리도 아닐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분들 특히 소기업분들 심지어 소상공인분들 소상공인도 말입니다.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 하고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10인 이하 소상공인이니까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악의 상태를 맞는다는 뜻이에요.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벌금에 대한 빚까지 엄청나게 떠안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결 방법을 만들어주고 저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마치 공산당식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자만 71만 2,697개가 적용이 됩니다. 27일부터. 71만이에요. 71만. 71만 2,697개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 793만 6,282명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만 26만 4,908명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30만 명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피눈물 흘리면서 가게도 적고 벌금에 빚더미가 올라앉는다. 그러다가 형벌, 감옥까지 간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경제 망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를 망치는 법이냐.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가 자칫 잘못해서 났다고 쳐요. 그러면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혹은 소상공인이나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4명을 데리고 있던 내가 5명을 데리고 있던 6명을 데리고 있던 다 뿔뿔이 나가야 돼요. 왜? 회사가 망하니까. 벌금을 낼 돈도 없는데 뭐 안 망하겠습니까? 그게 30만 명, 26만 4,908명이라는 뜻이에요. 야, 심각하죠. 진짜로. 그러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하 사업장만 하더라도 3만 9,476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391만 4,088명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구속이 된 사람도 있고요.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고 질병이나 다쳐서도 안 되겠죠. 회사 다니다 질병 걸리고 다친다는 거, 회사 다니다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현실과 감안을 해서 이게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말입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을 잘하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아니 뭐 사망사고가 나면 뭐합니까? 예방을 해서 안 나게 만드는 게 좋죠. 질병이나 부상도 안 당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규제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고 나서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안 줄었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2021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3년 사이에 73.2%나 늘었습니다. 오히려 194명이 더 많이 사망했어요. 이게 여러분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현장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사람 죽으면 안 돼, 사람 다치면 안 돼. 이게 핵심이지만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고 그 일에 쉽게 말하면 오래 일한 사람은 내가 왜 안전교육을 받아?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방 중심의 처벌이 중요하지. 이게 처벌 중심의 규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지금 그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발 나라가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 직원을 자르라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게 나라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라가 핵심을 끌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최악의 상태로 가져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자기 중심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기 중심의 일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일 지금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것만이 우리 국민을 우리 스스로 살리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자도생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썼는데요. 요즘 같을 때가 더더욱 각자도생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누구를 믿을 수도 없잖아요. 국가를 믿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를 믿으려고 했는데 국가 자체도 말입니다. 흔들리고 있으니 이게 뭐 국가를 믿고 뭘 한다는 자체가 무섭죠. 솔직히 무섭죠. 제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한민국이 더 잘 가는 방향 저는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입니다. 이건 제발. 오죽했으면 제가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까지 제가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진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장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 전쟁에 최소한 국가가 우군이 돼줘야 되는데 우군이 안 돼준다는 자체가 저는 더 힘든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